드렸잖아요. 저희의 세상으로 나오지 못한 더 뮤지컬 콘서트 MD 세트 마케팅 전문가로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일단 패키지 자체가 소장 욕구를 엄청나게 자극한다. 냉정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왜요? 갑자기 이 아픈 사연이 있는 걸 왜 냉정하게까지? 냉정하게. 일단 이거 판매하는 것도 있고 증정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일단 딱 들었을 때 기분이 내가 어떤 컨셉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게 딱 보여지니까 전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뮤지컬 공연 보러 다니면서 프로그램 안 사면은 이 공연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작은 안내장 같은 거 설정 같은 거라도 이런 거 너무 배려 있게 잘 준비한 기획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판매하려고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이 컨셉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로는 못하겠어요. 근데 이거 이미 저 신청을 받아서 판매가 다 끝났었던 거 아닌가요? 네, 저희가 MD 같은 경우에는 사전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네. 그 제작의 모든 상품이 사실 저희가 공연 정말 하루 전날 이게 생각하지 못한 네. 가슴 아픈 그런 네.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취소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하루 전날이기 때문에 모든 준비가 그렇죠. 다 돼 있었죠. 완료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제작 물품이 이미 다 제작이 되어 있었고 이거 MD 어떡합니까?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영수님이 받으신 MD는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게 외부에 공개된 이미지로만 공개가 됐었지만 네. 지금 클리어 파일에 들어있는 거는 저희가 깜짝 선물로 준비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르실 텐데 어떤 건지 온 관객분들한테 뮤지컬 캐릭터로 변신한 그런 이벤트 요원분들이 간단한 게임을 해가지고 선물을 주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일단 A5 용지로 돼 있는 거는 리플렛 같은 뭐 한 장짜리 양면짜리 리플렛. 리플렛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앞면에는 어떤 컨셉을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이미지가 딱 있고 뒷면에는 여기 참여했었던 분들이 명단이 쭉 써 있는 이런 거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누가 나왔는지 나중에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장이 요거 이제 어렸을 때 전문 용어 똥지. 갱지. 갱지. 예, 좋아요. 여하튼 갱지에 가정통신문이라고 딱 해서 나왔는데 저희 세대 하면 가정통신문 하면 갱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갱지에다가 네,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안내해주는 문구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세심한 배려. 이런 배려를 딱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못 받으신 게 너무 안타깝죠. 네, 그리고 저희 명찰도 들어있는데 영수님 어떤 명찰 받으셨어요? 이거 저희가 원래 랜덤 증정하려고 했던 명찰이거든요. PD님이 여셨으니까 또 공연 좋아하는 PD님의 소감 들어보고 싶어요. 네. 게이브 명찰을 받았고요. 게이브? 네. 너무 예뻐요. 이게 저희가 학교 컨셉이다 보니까 게이브? 명찰을 또 K 학교 하면 명찰이잖아요. 명찰이죠. 아크릴 명찰 아니면 그런 패치 명찰이어가지고 그래요? 외국 학교는 안 해 이거? 스텝증 같은 증 학생증 같은 거. 그런 걸 다는 건 봤는데 이건 정말 우리나라에서만 저는 본 것 같은데 왼쪽 가슴 상단에 하는 그거 안 해요? 외국은? 저희 세대만 하는 거고 요즘 또 아닐 친구들은 거예요. 이게 네. 이름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이 될 수 있다고 아유. 요즘 명찰을 잘 안 달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희는 중고등학교 때 명찰 달았잖아요. 무조건 달았잖아요. 우리는 유치원 들어갔을 때부터 군대 제대할 때까지 안 단 적이 없는데 누가 그래서 불러야 되는데 사람을? 그 캐릭터들 이름으로 명찰을 만들었거든요. 이건 진짜 공개 안 한 깜짝이었어요. 그냥 관객분들이 티켓 찾을 때 랜덤? 네, 받으면 기분 좋으려고. 종류가 몇 가지인데요 이게? 저희가 한 6, 7개 정도의 캐릭터. 근데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다 제작사랑 이렇게 다 협의를 해야 됐으니까. 저희의 제작사랑 협의해야 돼 이것도? 네, 공연 프로그램에 있는 캐릭터들 이름이에요. 이름만 궁서체로 갖다 썼는데 이걸 다 협의해야 돼요? 그 캐릭터만 사용하는 이름이 아니까 그냥 우길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저희가 그렇게 일을 할 수는 없으니 다 협의를 사전에 했습니다. 저는 우리 PD님이 게이브고 전 아이다예요. 네. 아이다도 그럼 작품 이름이 아니라 그 역할 이름의 아이다인가 보다. 네. 왜냐면 저희가 덕질하던 시기에는 명찰이 항상 유행이어가지고 아이들 덕질하면 이름 이게 5인조다 이런 색깔별로 5개 파가지고 가방에 메고 다니고 네. 가수 이름을? 네. 맞아요. 아직도 요즘에도 그런 거 해요. 난 그런 거 안 해봐서 이렇게 몰라요. 막 G.O.D다 이러면 손호영 파가지고 내 명찰 위에 이렇게 같이 달고, 다니고 네. 너는 왜 명찰이 2개니 이러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명찰, 좋은데? 네, 깜짝 선물로 저희가 이거 아이디어 좀 준비했던 써먹어도 돼요? 안 돼. 그래서 제가 지금 하지 마시라고. 아이디어 써먹으면 안 된다고? 안 돼요. 이 패치도 너무 예쁘고 저희 그쵸? 릴라한테 한번 달아놓을까요? 고릴라? 네. 고릴라? 패치도 학교 느낌으로. 넥타이도 이거 넥타이 맞죠? 네, 트윌리라 이렇게 목에 매는 거. 그 보이스카우트처럼 매는 네, 건가? 이거 저희가 또 기성품 사용하지 않고 제작했거든요. 오. 그 트윌리에 더 뮤지컬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더 뮤지컬 로고예요?
이번에 만든 그러니까 이 더 뮤지컬 로고가 아니라 이번에 만든 저희가 콘서트를 위해 만든 교표. 왜냐하면 저희가 학교가 컨셉이니까 또 교표를 만들었답니다. 이건 지금 다 어디 있어요? 그럼 관객들 저희 드리려고 만들었던 거. 몇 세트나 저희 있어요? 사무실에 지금 짐이 이삿짐 센터 같아요. 조금 지금.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래서 MD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고민을 했는데 조만간 판매를 하고 대신 그 판매금으로 좋은 곳에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판매금 좋은 곳에 사용한다고요? 네. 연말이니까 저희 더 뮤지컬 같은 경우는 아니 그 콘서트 한다고 대관비나 이런 거 다 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단 얼마라도 그 아까지 메꿔야지 그걸. 그래도 또 네 해서 기업은 다르긴 다르구나. 더 뮤지컬이 좀 청소년들에게 어떤 조금이라도 혜택, 기회를 주려고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으로 청소년 분들에게 그래요? 기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우연찮게 얼마 전에 방송에서 자립준비 청년.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됐었죠. 그래요? 네. 전 그런 거 모르고 한두 달 전쯤에 네. 그 자립준비 청년들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이 공연 연미덕 출신이에요. 그리고 크레디아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분이 이제 그 전에 했었던 사업이 미혼모 뭐 이런 관련된 일도 하셨었고 근데 자립준비 청년들을 와서 하는데 그럼 이 친구들 그럼 우리는 공연 같은 거 좀 싸게 보여주면 되는 거냐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런 거 별로 도움 안 된다. 사는 거 바쁘다. 여기 18세 이상 되면은 500만 원인가 이거 받고 맞아요. 나오니까 이게 네. 답이 안 나온다. 네. 어떻게 도와주면 되냐?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MD를 판매한다. 그래서 그걸 제가 저희 담소에서 같이 그분 와갖고 같이 팔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런 쪽에다 이렇게 기부해 주시면 좋겠네. 11월 중에 또 그 굿즈 판매한 걸로 아이들 공연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매우 마음이 아프게도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관련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뭐 너무 큰 그런 일이라. 끔찍한 뭐 사고였죠 참사. 네, 그 일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좀 저희가 좀 그렇고 이 더 뮤지컬에서 준비했었던 콘서트 여기 관련된 굿즈를 그럼 이제 예스에서 판매하는 거예요? 네, 그럴 계획입니다. 네, 아직 저만 알고 있는 계획인데 회사에 얘기해서 네. 예스 그 MD 판매되는 거 있잖아요. 네, 티켓에서 MD도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티켓 채널 아니더라도 S24 그 도서에서도 기프트 파트라고 또 그런 굿즈를 판매하는 채널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든 이제 판매를 해서 또 연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조금 따뜻하고 의미 있는 그런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조금 조만간 또 좋은 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뭐 콘서트? 네. 또 해요? 다른 시일 안에 다시 저희 그래도 기대해 주셨던 관객분들도 많은데 올해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올해는 연초 어렵죠. 신년 콘서트? 언젠간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화려하게 돌아오셔야 되니까 많은 분들이 청취하시는 분들이 꼭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꼭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네. 그때는 또 뭔 컨셉으로 하려나?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 MD 판매도 그렇게 12월 호에서 그 비하인드 그런 스토리도 다룰 예정이니 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럴 거면 뮤지컬 26회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화로운 공연 생활의 진행자이자 주식회사 랑의 대표 안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매거진 더 뮤지컬 편집장 배경희입니다. 20번 넘어가니까 그래도 박수는 치네 우리가 그죠? 오늘 소개할 공연 뭐죠? 랭보입니다. 네. 네. 뜨거운 화제작 우리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랭보 1월 1일까지 TOM 1관에서 공연을 하고 인터미션 없이 그죠? 한 2시간 정도 하고 라이브랑 더블 K가 같이 하는 작품이고 이번이 3연이죠 3연. 네, 세 번째 시즌입니다. 예, 처음 했을 때의 기억나요. 처음 시작했을 때 초연 때가 기억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초연 때 사람들이 시작할 때 큰 기대를 갖고 공연을 봤다가 호불호가 갈렸고 그러다가 공연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다음에 랭보라고 하면은 끙끙 앓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좌석이 꽉꽉꽉 찼던 기억이 그렇게 납니다. 저는 초연 때 이게 공동 제작을 했잖아요. 네, 라이브하고 더블 K 필름 앤 시어터가 그 점이 좀 흥미로웠어요. 두 제작사가 만나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좀 섞여 있잖아. 그 두 제작사의 스타일이 반반씩. 랭보에? 네. 그래요? 전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런 거를 제작사를 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편집장님 눈이 거의 정확할 것 같아요. 저는
라이브랑 더블 K랑 섞였다는 얘기를 듣고 라이브 대표는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쑤시고 다니지? 이런 생각. 너무 활발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막 이렇게 다니니까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 이 랭보 충무에서 심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랭보 작품 만들어지기 전에. 그때 랭보랑 다른 작품들을 막 이렇게 했었는데 다들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저 랭보는 어떤 제작사가 가져갈지 모르겠는데 가져가면 저거는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관객들이 볼 것 같다. 좋아할 만한 매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그 어떤 느낌이다. 이래서 제가 랭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져갈 거 아니면 남들 못 가져가. 심사에서 선택하지 않으셨고요. 영수님 복 받기 어렵겠는데요. 대체로 네. 꼭. 저는 랭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속의 마음은 그런 생각이었고 밖으로 보여진 제 표현은 랭보라는 공연은 어떤 제작사가 가져가서 잘 디벨롭해서 만들면 잘 될 것 같으니까 돈 버시고 지금은 이제 지원금을 주고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니까는 조금 출연자도 좀 많이 나오고 이게 지원금이 없으면은 만들기 힘들겠는데 이런 작품 한번 몰아주자 이런 생각으로 선택을 했다고 말을 해서 명분은 챙겼으나 속마음은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못해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네. 그랬던 공연이 세상에 두 회사나 같이 하고 있어. 나 빼고 다 하고 있어. 아니 그럼 어떻게 랑은 어디 같이 할 이럴 생각 안 하셨어요? 랭보 아니더라도 공동 제작. 저희는 늘 생각합니다. 네. 조건이 맞아야지. 근데 이 큰 회사랑 만나서 얘기하면은 작은 회사다 보니까는 우리가 어려울 줄 알고 제안하고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욕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랐죠. 조건이 뭐예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뭐 제작비를 반반 투자해서 이 제작사들이 같이 할 때 제작비를 반반 지분을 투자해서 반반까지 매출을 반반 깔끔하게 나눠가는 것도 있고 어떤 회사는 제작비를 거의 다 되는데 이 회사가 마케팅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극장 대관을 갖고 있으면 대관비에 대한 투자 부분으로 지분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뭐 제작만 맡는다든가 뭐 예, 이렇게 뭐 분업하는 경우도 예. 있죠. 역할을 나누는데. 네,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최근에 쇼노트랑 IM 컬처가 전설의 리틀 농구단이랑 연극 더 헬멧 같이 했죠. 그것도 뭐 그런 서로 간의 이속을 챙기기 위한 비즈니스 관계로 계약이 체결됐을 거고 뭐 나쁘지 않은 결과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일 판을 잘 만드는 건 뭐 EMK죠. 뭐 인터파크랑 뭐 한번 하고 멜론이랑 뭐 한번 하고 저희 랑은 협업을 늘 원합니다. 근데 협업하면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서 쉽지 않죠.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랭보 얘기할까요? 네. 예. 요 얘기했던 거 계속 얘기할게요. 라이브랑 더블 K랑 이게 처음으로 공동 제작했던 프로젝트라고 하네요. 그리고 2016년에 기획이 됐고 2017년 공연예술 창작산실 쇼케이스 공연을 하고 이때였나? 내가 심사 봤던 게. 요 때인가 하여간 이때 심사를 했던 기억이 있고 3년여의 제작 과정을 거쳐서 2018년 10월에 초연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3년여의 제작 과정이라는 게 2016년 기획됐었던 그 당시부터 이게 횟수로 3년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정보를 몰랐는데 국내 창작 초연 뮤지컬 중에서 43일 만에 해외 진출된 기록을 가진 작품이라고 뭐 이런 기록이 있대요. 보도자를 엄청 뿌렸어요. 안 봤습니다. 예. 초반부터 이제 해외에 진출할 거를 염두에 두고 제작을 했고, 예. 네 그러다 그리고 이제 라이브가 해외에 진출했던 이력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최근에도. 작품이.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그 공연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우리나라는 시장이 짱네 이러고 있었을 때 라이브 이 강병원 대표는 시장을 크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보다 나이도 어리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아시아권이 아니라 영미권으로 진출하려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네, 계속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거기 가서 광주를 오늘. 무슨 일이에요 그게. 광주 뉴욕에서 했고 11월에는 아몬드를 또 영국에서 쇼케이스를 그러니까는. 하고. 네.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시카고 하는데 미국에서 광주 하는 거 이상하지 않은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아직까지 편협하구나. 라이브 대표 사무실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너무 한옥. 좀 멋지고 한옥에 이 양반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친해지고 싶은데 바빠요. 친해지길 만큼 시간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강병원 대표님께서 네. 나만 안 만나주나? 편집자님 연락하면 만나주죠. 네. 그러니까 나랑 뭐 할 얘기 없나?
여튼 2018년 12월에 중국 상해에서 랭부가 그래서 그 공연이 됐어요. 43년에 그 해외 진출된 기록 요걸로. 그래서 한국과 중국 동시에 공연으로 화제가 됐었다고 하고 우리 PD님 말씀에 따르면 보도자료를 엄청 뿌렸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중국 공연 이런 거에 그 당시만 해도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이게 지금 시장 키우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마케팅 해야 되는데 대표님 근데 말씀 되게 시원시원하게 잘 하셔가지고 강병원 대표님? 네, 네. 네. 아, 그 코로나 초기에 제작사가 다 모였던 적이 있어요. 대학로에 있는 네, 제작사가 네, 네. 시간 내갖고 다 모였던 적이 있어요. 그 큰 극장 말고 좀 조금만 공연장 하고 있는. 그래서 거기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뭐 공연을 우리가 다 같이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랬을 때 강병원 대표 딱 나왔고 우리끼리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무슨 중요합니까? 나라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 시원시원해요. 예. 뭐 앞에 무슨 정부 부처에 누가 나왔다. 그 직위 이런 거 이 양반이 미쳤나 싶을 정도로 그냥 대놓고 하고 싶은 얘기 하고 막. 그래서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 노재한 대표도 또 그 컨텐츠 플레이닝 그분도 그러시고 아주 그냥 불도저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작품을 만들고 키우고 이걸 시원시원하게 하나 봐요. 예. 부러운데 또 그렇게 살려고 하면 또 살긴 좀 그렇고 왠지 또 좀 이렇게 또 적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뭐. 영수님 예. 성격은 아닌 것 저는 같습니다. 약간 이런 거 나는 내가 총대 매기 싫고 남들이 나 욕하는 거 싫어. 그래서 조심조심해. 아니 근데 조심조심 하는 것 치고는 너무 막말 잘하시잖아요, 영수님. 내가 여기서 막말한 적 있어요? 그래도 하시고 싶은 말씀 다 맞아, 하시긴 다 하시는 것 같은데 하시잖아요. 쇼노트나 이런 데 다 하시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난 조심조심 했는데 욕 안 먹으려고. 근데 욕하는 사람들이 누적이 돼서 자꾸 생겨. 그걸 내가 몰라. 모르면 행복해. 예. 근데 알게 되면 며칠 또 끙끙 앓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라이브에서 했던 것처럼 뮤지컬 개발 초기에 한국 제작사가 이제 해외에서 하는 공연들도 그렇고 공동 제작사로 참여하는 작품들이 이런 식으로 뭐 있냐 그런 거 좀 있나요? 편집자님 이런 것도 잘 아실 것 같아갖고. 저는 이거 그 PD님이 저희 질문에 써주셨잖아요. 네, PD님이 이제 방송의 어떤 그 풍성함을 위해서. 네. 이거 보고 CJ가 생각났는데 조금 결은 다르지만 나도. CJ가 영수 네, 썼어 예, CJ. 어떤 작품? 하나, 둘, 셋. 킹키부츠 물랑루즈 얘기하려고 했어요? 킹키부츠부터 이제 많이 했잖아요. 백투더 네. 퓨처도 최근에 그 영국에서 개막한 백투더 퓨처도 그렇죠. 근데 공동 제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초기 네. 단계부터. 네. 그래서 큰 작품으로는 CJ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또 하나 또 생각난 데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생각 안 났어요? 네. 우리 프로듀서 신. 네. 생각보다 그렇게 좀 해외 작품들을 투자하고 있는 데들 많죠. 그러니까 네. 라이선스 뮤지컬로 가져오기 위해서. 네. 예전에는 그 오디에 다닐 때만 해도 신 대표님이 이제 그 대표님이 미국 출장 간다 그러면은 속으로 아니 직원들은 밥값도 없어 죽겠는데 비행기 표가 얼마인데 그래서 뭐 이코노믹 타고 갔냐 막 물어보면은 비즈니스다 그러면 고박 이러면서 막 승질내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출장이 있으시다 그러면 무슨 일로 가셨는데 그러면 무슨 공연하는데 거기 그 프로듀서 중에 몇 번째 프로듀서 역할로 가시기도 하고 이래서 야 이렇게 몇 번씩 두들기니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 공연기에 굉장히 오랫동안 일했던 그 무대감독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에 그때 이제 뭐 김준수 뭐 축가 막 뭐 대단한 분들이 쫙 왔고 사회를 보러 갔는데 거기 또 신 대표님이 딱 오셨는데 저를 딱 보시더니 오랜만에 봐서 저도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딱 했는데 신 대표님이 그 되게 자상한 얼굴로 야 영수야 그래 네 대표님 이랬더니 머리가 이렇게 많이 벗겨졌냐 이래. 역시 사람이 잘 되니까 머리숱도 안 빠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지금 많이 벗겨진 저요? 거예요? 아유 편집장님은 나 머리숱 있었을 때 봤으면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지금도 많지 않으세요? 전혀 아니, 그런 생각 전혀 안 들어가지고 원형 탈모 막 이런 거 생기고 막 그랬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이거 M자 머리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었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그 얘기까지 온 거야? 같이 좀 뭐 공동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엿보지는 못하셨고요. 네, 그거 엿볼 틈이 없었습니다. 머리숱 엿보고 뭐 이런. 머리숱으로 끝났어요 머리숱 대화는. 보고. 네. 네, 신춘수 대표님 계시고 류정한 배우 이렇게 있고 거기 신성록 배우 이렇게 있고 있는데 다 오랜만에 보니까 참 반갑고 예전에는 되게 편하게 형 동생하고 지냈던 사이인데 멀어졌죠. 멀어졌다기보다는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는데 높이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K 콘텐츠 막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는데
말로만 그러고 뭐 다음은 K 뮤지컬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대학로에서 공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직접 뛰는 사람들이니까 그 라이브 대표님도 그렇고 이분들이 진짜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랭보를 중국이랑 우리나라에서 같이 공연을 했다. 좀 신기한 일 같지 않아요? 정말 신기하죠. 거의 지금 창작 뮤지컬로 굉장히 많은 서양 예술가들이 네. 탄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재탄생 무대에서 신기하죠. 네. 사실 중국이 아니라 이게 좀 그 뭐야 얼마 전에 그 마리 퀴리 폴란드에서 했던 것처럼 이것도 랭보도 그럼 좀 있으면 프랑스에 가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일이 막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라이브 대표를 앞서가기 위해서 노력할 게 아니라 라이브 대표나 신춘수 대표를 응원해서 그들이 잘 만들어 놓고 우리는 무임승차처럼 이렇게 좀 시데레우스가 이탈리아에서 하는 그날까지 뭐 이런 거 이런 걸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생각해보면 시데리우스도 해외 공연. 네, 중국, 일본 말고 네. 이제 우리가 그 외국 사람들 그 위인들 옛날 그 유명했던 사람들을 그 소재로 공연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각 나라에서 다 초청받아서 가면 난타가 말입니다. 미국 공연 시작 다시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미국 투어 얘기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 투어 그리고 가까이 있는 지금 중국과 무역 관계 이거 우리나라 정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좋고 안 좋고 떠나서 이 시장 이거 우습게 볼 거 아니거든요. 여기 엄청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공연 우리나라에서 창작 뮤지컬을 만들어 갖고 서울에서 대학로에서 2달 반 하고 지방 2군데 갔다 오고 이거 말고 킹키부츠 서울에서 하고 대구 대전 부산 뭐 광주 이렇게 찍고 제주도 갔다 오고 이거 말고 서울에서 공연하고 지방 한 바퀴 돌고 나서 중국 갔다가 15년 뒤에 돌아오고 막 이런 거 이런 거 해 프로듀서 만들면은 돈 벌면 공연 하나 만들면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이 방송 듣고 있는 사람들이 뮤지컬 시장 괜찮은가 보다. 그래서 서울대, 고대, 연대, 카이스트 뭐 이런 데 다녔던 사람들이 뭐 삼성 들어올 테냐? 아니요. 저는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회사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랑이라는 회사 가고 싶다. 회사 와갖고 딱 이제 뮤지컬 해갖고 시장 크게 만들고 이런 거 돼야지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안 하시나? 그쵸? 알았어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뮤지컬 왜 저희가 간혹 이제 제작사 대표분들을 인터뷰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로듀서로서 만나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다니는 거를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만들고 싶다. 누굽니까? 궁금한데. 말하자면 왜냐면 저 삼성 다녀요 이러면 다 알잖아요. 오 삼성 이런 네. 것처럼. 네. 어떤 회사예요? 궁금하다. 네. 쇼노트. 언제? 그게 한 좀 그래도 몇 년 전이요. 한 3, 4년 전쯤이었어요. 그레이트 코멧 하기 전에 3, 4년 전? 거라. 네. 몇시면 돼. 내가 욕하기 직전이었구만 이러면서.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러니까요. 그런 회사들이 자꾸 생겨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시장이 커지는 것 같고 시장이 커져야 관객분들도 더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자 이제 랭보 보셨죠? 편집장님. 네. 랭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잠깐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까요? 랭보 얘기할 때 흔히 얘기되는 게 그 시대를 앞서간 천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랭보 그 프랑스 시인이고 프랑스의 현대 프랑스 시에 굉장히 많은 큰 영향을 남긴 인물로 꼽히는데 네. 저는 그냥 개인적인 여담으로 랭보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예전에 타블로 씨가 나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예. 홈페이지 운영했 웹사이트였죠. 네. 거기 사진이 랭보 사진이었어요. 엄청 좋아하시죠. 아 랭보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하현우 씨랑 타블로 씨가 랭보 굉장히 광팬이시라고. 그렇구나. 그게 떠오르고 사람들은 아마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리즈 시절에 찍었던 토탈 이클립스 그 영화로 기억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I'm Not There 거기서도 랭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로 그러니까 워낙에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커다란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파격적이고 이런 걸 남겼기 때문에 후대에도 많이 뭔가 재가공되는 것 같아요. 영화들도 많고. 네. 랭보는 10대부터 20대에 그러니까 20살에 절필을 선언을 했는데 10대에 남긴 시집이 2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얘기가 되기에 좋은 것들을 많이 갖추고 있죠. 네. 이야기할 거리들이. 네. 네. 후대에도 그러니까 예술가로서 네. 그런 굉장히 어린 나이에 파격적인 그런 시를 발표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모으고 또 빠르게 절필을 선언을 하고 안타깝게 또 이제 죽게 되고 이런 사연들이 네. 얘기가 될 것들
콘서트들이 많죠. 저도 그냥 나무위키 정도만 찾아본 건데 거기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근데 제가 좀 특이하게 봤던 거는 시인 그리고 화살표 해놓고 상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 그리고 진짜로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랭보가 만들어냈던 그 시집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 가지 감명도 받고 예술가적인 그 어떤 그 느낌도 받고 이렇게 되겠지만 랭보 본인은 정말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실제 공연 때도 그 아프리카까지 가서 뭐 이제 나중에 다리도 절단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저렇게 천재로 살아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잖아요. 그냥 난 삼시세끼 잘 먹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아픈 사연이 있는 천재의 이야기를 지금 뮤지컬 매니아분들이나 연극 매니아분들이 왜 이렇게 좋아할까?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자꾸 이제 그쪽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 상상은, 제 생각은. 근데 랭보의 제가 이제 그 와일드 그레이라는 공연에서 보시라는 역할이 또 이제 그 와일드를 마음을 흔들었던. 근데 전 랭보도 누굽니까? 베를렌느 이제 뮤지컬에서는 베를렌느라고 돼 있고 베를렌 이렇게 막 쓰기도 하고 그분이 잘 살는지는 모르지만 그 속내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결혼한 사람이었는데 그 둘과 이렇게 만나면서 그 가정이 흔들리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왜 그런 위험한 사랑이 왜 그러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왜 천재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내 작품 이런 거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나를 이해해줄 것만 같은 한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네. 거기에 굉장히 빠져들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애증의 관계라는 게 굉장히 드라마적으로 어쨌든 좀 재미있는 요소가 있는 관계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조금 관객들이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캐릭터들의 어떤 관계성.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한참 과거에 살았었던 예술가분들의 그 아팠던 이런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극으로 공연장에서 만났을 때 인간의 감정의 치부까지 끄집어낼 수 있고 배우가 그걸 연기해야 되니까 그 연기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볼 때 공연을 보러 갔을 때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아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요즘 이야기를 우리가 만약에 창작으로 만들어놨을 때 이런 설정을 만약에 우리가 준다고 하면 또 그건 바람직한 설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래서 무대 위에서 올리는 공연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어떨 때 허용해야 되는 건지가 헷갈릴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 랭보 작품은 그걸 역할했었던 제가 아주 그 예전에 봤었을 때는 저는 랭보를 항상 정동화 랭보로 봤던 것 같은데 이 정동화 배우나 애녹이나 이런 배우분들의 연기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감정이 막 살아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공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처음 별 정보 없이 보러 가면 너무 좀 약간 나는 집중하기 힘들고 그랬는데 공연을 다 본 다음에 내용을 알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공연을 보러 가게 되는 기회가 생겨서 보러 가면 앞에 있는 이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 하는 대사나 이런 것들이 약간 숨 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대사로 쳐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니아들이 이런 공연들을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숨 멎을 것 같은 대사들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약간 시적인 대사를 읊조린다거나 툭툭툭 뱉을 때 이런 대사들을 처음에 볼 때는 그냥 내용 파악만 하느라고 이게 제대로 안 왔다가 이 공연을 꼴랑 두 번째인데도 두 번째 보러 가면은 저 캐릭터가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막 이해가 되면서 이제 작품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매니아분들이 이런 류의 공연을 뭐 두세 번, 많게는 30번, 40번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공연을 볼 때, 랭보도 그렇고 와일드 그레이드를 봐도 그렇고 이런 공연을 볼 때, 나도 이런 공연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감은 본다고 생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랭보라는 공연은 저한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충격을 줬던 그런 공연이에요. 랭보 처음에 어떻게 보게 되셨어요, 영수님은? 그냥 챙겨보신 거? 잘 된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봐라 그래서 봤죠. 랭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했을 때 겨울철이었는데 패딩 입고 들어갔다가 그 뒤쪽 자리 달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TOM의 맨 뒤를 달라고 그랬던 건데 그분들은 그래도
다른 제작사 대표가 본다고 하니까 좀 신경 써준다고 R석 뒤쪽을 줬는데 그게 이제 이게 그 K열 바로 앞인가? 뭐 그 정도까지여서 그 오른쪽 사이드에 세 줄 최장식 이게 세 좌석 붙어 있는 좌석에 가운데 자리를 준 거예요. 양쪽이 우리 이제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이 앉았죠. 그때만 해도 패딩을 입고 들어갔는데 패딩을 벗어서 머리를 집어넣고 팔을 모은 다음에 돌돌돌 말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못하고 그냥 봤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공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건조해지는 기후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코끝이 간지러웠고 이걸 올리는데 부스럭 소리가 났는데 이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갖고 이걸 올리는데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손을 올리는데 코까지 올리는데. 그래서 랭보는 어떻게 봤냐 그러면은 코 간지러운 거를 참아가면서 긁는데 공연 초반을 다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그 내용이 뭔지 기억도 하나도 안 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라니까 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해화로운 공연 생활 이거 하고 하면서 사람들이랑 같이 볼 일이 있어서 보러 갔더니 처음에 봤을 때 그냥 쓱 지나갔었던 장면들이 눈에 박히기 시작하면서 저한테는 니진스키가 또 그런 작품 중에 하나였고 그런 류의 작품 이제 예술가들을 다룬 작품들을 2번, 3번 봤을 때 이 예술가를 연기하는 배우들이나 예술가 주변에 있는 그 배역들이 연기하는 그 대사 같은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봐서 익숙해진 다음에 들으니까 그때 이제 의미가 막 알게 되고 내용도 전달이 잘 되면서 아 매니아분들이 왜 이 공연을 좋아하는구나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뒤로 또 봐야지 이런 생각은 못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요 객석이. 너무 조용해. 얼마 전에 뭐 봤냐고 물어봐 주실래요? 얼마 전에 몇 전에 뭐 뮤지컬 브로데이 42번 가요. 엄청 시끄럽습니다. 예. 그 전에 뭐 봤냐? 마틸다 봤습니다. 마틸다. 옆에 양쪽에 애들이 막 키득키득거리면서 애들이 시끄러워갖고 어떻게 하지 않는데 나중에는 얘네보다 내가 더 시끄럽게 막 보고 있고 막. 예. 왜 그 다른 얘기지만 왜 애들 많이 보러 오는 공연 보러 가면 애들 웃는 소리는 되게 귀에 꽂히잖아요. 네. 되게 전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이 막 까르르 그러면서 웃으면 뭔가 좀 진짜 살아있다는 그런 느낌이 든달까 객석에서. 저는 또 뭐 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애들이 안 왔으면 하는 공연도 있어요. 가장 끔찍했던 최근의 기억은 뮤지컬 시데로스의 특공회차가 잡혔어요. 고등학생이래요. 청소년들이 네. 보러 왔구나. 근데 걔네들만 보니까 그 친구들만 보니까 학생들 공연 보는 거 너무 반갑죠. 너무 즐거웠어요. 어떻게 볼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정보를 못 들었어요. 어떤? 남녀 공학인지 여고인지 남고인지. 어떤 고등학교였나요? 남고. 남고 어땠어요? 와. 공연 시작. 근데 랭보나 니진스키 뭐 저기 그 와일드 그레이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이런 좀 조용히 보는 공연들 사회 참미나 이런 것들은 차라리 그 중간에 격정적인 부분이 나오면 음악 소리 나도 빠져서 보는데 랭보 같은 공연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잔잔하다고 할 수 있는. 드라마는 잔잔한데 이 공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격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베를렌한테 다시 랭보가 그쵸. 찾아가고 네네네. 베를렌이 랭보를 총으로 쏘고 막 이런 장면 격정적인 장면들이 있는데 둘이 막 갈등이 네. 심화될 때. 네. 우리는 그닥 격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연장의 이 소리 사운드 자체가 이럴 때가 이제 내가 숨을 참기가 힘든 거죠. 그런 게 좀 그래서 매진 안 된 회차를 주로 찾아서 보곤 해요. 이게 아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린 건 어떤 때는 저 애가 웃는 게 공연을 보고 웃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애가 안 웃게 부모님이 잘 타일러줬으면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드는데 이건 생각이 드는 거고 제 이성은 그럴 수 있다 쪽입니다. 아직은.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하지만 랭보는 누가 저한테 랭보 어때라고 물어보면 너 뮤지컬 좋아해? 너 이런 그 좀 딥하고 이런 예술가들 얘기 좋아해? 너 2시간 동안 조용히 볼 수 있어? 그럼 봐. 야, 2시간 동안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조용히 있어? 그럼 보지 마.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공연이에요. 전 차라리 그냥 이렇게 누가 대놓고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래서 너 혹시 여자친구랑 와서 좀 재밌고 알콩달콩한 거 보러 오려고 그랬는데 여기 예매처 랭킹이 좀 올라있다고 이거 예매한 거면은 당장 취소해.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고. 안 되죠. 네. 너 혹시 그 좀 진지하고 이런 거 보고 싶은데 예매처 랭킹이 뭐 올라갔다고 뭐 이렇게 뭐 재밌는 공연인데 재미있는 공연 아닌 줄 알고 좀 진지한 공연인 줄 알고 오시면은 그것도 아니라고 좀 얘기해 주고 싶고 그런데 이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공연 관람객이 공연을 보고 자유의지로 느끼는 건데 그걸 내가 뭐라고 가이드를 하지? 이런 생각과 한 번이라도 봤으니까 내가 가이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랭보 줄거리 얘기 좀 해주세요. 랭보 어떤 공연입니까?
그 영수님이 조금씩 얘기했는데 제가 랭보 줄거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랭보는 그 랭보, 베를렌, 들라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 작품이고요. 랭보하고 들라이는 어릴 적 친구예요. 둘 다 외톨이 소년이어가지고 친해지게 됐는데 랭보는 현재하고 과거가 이제 교차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첫 장면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랭보의 친구 들라이가 파리에 있는 술집에 있는 베를렌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랭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랭보가 아프리카에 마지막 시를 남겼다. 그걸 찾으러 가자라고 제안을 하고 이제 바로 과거로 연결이 됩니다. 랭보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시를 쓰고 자기의 시가 세상에 알려졌으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들라이가 랭보한테 막 시집을 새로 나온 시집을 줘요. 이 시인들한테 편지를 써서 너의 시를 보내보자 막 이렇게 추천하면서 시인을 주거든요. 시집을 주거든요. 거기서 이제 발견하게 된 게 베를렌인 거예요. 베를렌의 시를 보고 이 사람이다 해가지고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굉장히 처음 편지를 본인이 파리로 초대해달라고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고 근데 베를렌도 이 랭보의 시를 보고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파리로 초대장을 그 기차표를 보내고 그래서 랭보가 파리에 가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랭보가 이때 나이가 17살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중에서 처음 보자마자 너무 앳돼 보이는 랭보를 보고 몇 살이냐 좀 당황하는 이제 그런 대화들이 나와요. 그리고 베를렌의 나는 10살 차이여서 27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사실 베를렌도 굉장히 어린 나이죠. 그래서 이제 상투 틀고 안 틀고 차이지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을 좀 등단시켜달라고 랭보가 굉장히 또 저돌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살롱에 데려가요. 그런 유명한 시인들을 만날 수 있게 해서 가는데 랭보가 사실 굉장히 환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파리라는 그 도심에 와가지고 뭔가 굉장히 이제 시인들을 만나면 그런 환상이 있었는데 가서 되게 실망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에 대해서 되게 실망하고 절망적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를렌한테 우리 진정한 시를 쓰자. 같이 떠나서 시를 쓰자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베를렌은 가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까 영수님이 굉장히 이때부터 나는 화가 나더라고. 떠나자라고 하고 베를렌도 살짝 갈등하지만 사실 본인도 이제 굉장히 시에 대한 열망이 크고 근데 이제 그 랭보가 말하자면 뮤즈 같은 존재거든요. 그렇죠. 베를렌에게는. 그래서 거기에 흔들려가지고 며칠 고민해보겠다고 하는데 며칠 고민 안 하고 다음날 같이 런던으로 떠납니다. 런던에서 가서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서로 이제 예술성에 대한 이런 영감도 나누고 교감도 나누면서 행복한 시절들이 가지만 그게 그렇게 길게 지속이 되지 못하고 갈등이 시작되는데요. 랭보의 시 일단 출판사들한테 제안한 것들이 다 시집을 아무도 발행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뭔가 그런 경제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랭보가 또 나빴어. 일을 안 하고 자기는 시를 써야 된다고. 자기는 시를 써야 되는데 일을 안 한다고 기본적으로 나는 진짜 이게 뭐라 되게 이기적이죠. 네. 현실 감각이 없고 현실 감각도 없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그 얼굴 그거 초상화 이런 거 보면은 얼굴도 너무 이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베를렌이 혼자 돈을 벌다가 이제 생활고에 부딪히게 되고 현실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러는 상황에서 또 랭보의 엄마한테 고소장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혼 소송장도 받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두 사람의 그 갈등이 심화가 돼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는데 다시 재회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재회가 파국으로 치닫게 됐죠. 베를렌이 랭보가 떠나려고 하니까 총을 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베를렌이 징역 2년형을 받게 되고 랭보는 이 이후에 절필 선언을 하고 어릴 적부터 가고 싶어 했던 또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아프리카로 떠나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프리카에서 아까 영수님이 또 인상적으로 봤던 상이 이렇게 이제 생활을 위해서 그런 아프리카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고 뭐지 어디 기록에는 그냥 무역 종사인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즈니스를 하다가 그 병에 걸려가지고 다리 절단하러 프랑스로 돌아와서 수술받는데 죽게 되죠. 근데 생각보다는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아주 어린 나이 유절하진 않고 37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뮤지컬은 그 들라이하고 베를렌이 랭보가 마지막으로 남겼다고 하는 시를 찾으러 아프리카에 가서 그 시를 찾으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 내용이 이건데 제가 여기 방송하면서는 계속 마치 바로 옆에 랭보가 있는 것처럼 아니면 랭보 얘기가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 정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얘기했는데 뭐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생각 그런 사고를 다르죠. 갖고 사고 세계가 다르죠. 다른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까 그 타블로도 얘기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삶의 어떤 좀 지표로 삼아야지 이럴 만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근데 보통 예술가들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 삶의 네. 목표 지표로 삼기는 어렵죠. 네, 네, 아니, 네. 랭보는 완전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니진스키다 뭐 음. 이러면은 뭐 프리다 칼로다 이런 사람들이면은 자기 예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스스로 알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매진하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나는 그 일에 그냥 매진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랭보는 이 세상이 자기의 글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굉장히 빠른 시기에 알아채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17세에 베를린을 찾아가는데 이 양반이 이 사람이 이 손절을 절필을 한 게 19세인가 20세인가 그러잖아요. 20세. 근데 그러니까 대단하죠. 불과- 그 어린 나이에 나 등단 시켜달라고. 네, 그리고 자기가 써놨던 글이 다 쓰레기라고 막 얘기하고 다니고 막 이랬으니까 이 사람은 전 완전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어린 나이이잖아요. 아직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게 또 나중 그 후대에게는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후대는 매력적으로 다오는데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 얘기로 들으면은 좀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봤던 거기 뭐 라우에스트의 이상 시인이나 이런 분들도 아니 결혼을 하고 어디를 가? 이게 예술가들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술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되려고 그래? 진짜 나는 그러니까 예술가 됐잖아요. 다행이네.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이 랭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다면 특이하다는 게 이제 랭보하고 베를린이 쓴 시를 네. 가사에도 쓰고 대사에도 실제로 사용을 막 하거든요. 그리고 편지에 네. 썼던 것들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좀 재창작해서 그런 점들이 뭐 랭보의 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재미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랭보 같은 공연을 이제 좋아하게 되면은 자료를 뭐 막 찾아보실 거 아니에요. 뭐 책도 읽으시고 엄청 두꺼운 책도 있다고 막 그러던데. 그래서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그 소위 얘기해서 공부하듯이 판다고 할 만한 거리들이 워낙 많으니까 랭보 캐릭터를 알면 알수록 지금 제가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알면 알수록 아니 어떻게 이래?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더 작품 보는데 훨씬 더 감정이입도 되고 배우가 1을 연기하면 관객이 10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돼서 아마 이 공연을 얘기만 듣고 처음 보러 가신 분이 느끼는 감정 말고 공연을 10번 정도 보신 분이 느끼는 감정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이게 아마 이 대학로의 매니아 분들이 좋아하는 공연을 더 대중화시키기 쉽지 않은 허들이긴 한 것 같아요. 공연을 몇 번째 봐야지 느껴지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그리고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사실 피디님 30대 중반 이상이면 디카프리오가 굉장히 젊었을 때 기억이 있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든가. 근데 이제 지금 막 공연을 보는 20대 좀 초반도 지금 만난 디카프리오로 알면 소위 말하는 그가 꽃미남이었다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의 리즈 시절이 상상이 안 되죠. 안 돼, 전혀 안 되죠. 음. 근데 이제 오히려 랭보를 보고 나서 그 토탈 이클립스를 찾아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들 그 디카프리오의 리즈 시절을 볼 수 있는 그런 후기가 하나 왔어요. 그래요? 네. 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잔잔하지만 지루하지 않은 극입니다. 티링에서 결제 오류 나서 티켓 썰렸다가 이거 이제 티켓링크에서 그죠? 처음에 티켓 오픈했을 때 이 오픈해서 그 난리가 났었던 그 다음 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라이브 대표를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네. 그랬더니 근데 제가 라이브 대표한테 딱 길거리에서 그때 생방송 중이었거든요. 제가 핸드폰 갖다가 내가 만약에 하는 공연이 티켓 오픈했는데 사고가 났어. 근데 그 다음날 누가 나한테 와서 핸드폰 갖다 들이대면서 생방송이라고 얘기하면서 어제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면 굉장히 불쾌하고 짜증났을 것 같은데 그 장인 대표가 왜 갑자기 나와? 그 라이브 대표는 그때 당황하지 않고 네, 잘 정리해야죠. 이렇게 딱 덤덤히 얘기하고 딱 가더라고요. 이때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네. 여하튼 그때 썰렸다가 겨우 다시 예매해서 보고 왔습니다. 뮤지컬보다 영화 이클립스를 먼저 봤는데 영화에서는 베를린이 쓰레기였다면 뮤지컬에서는 나쁜 놈 정도로 보이고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이게 랭보 공연 보면 베를린맘, 랭보맘 이렇게 또 나뉘죠. 달리죠. 네, 난리가 나죠. 들라에는 없나요? 들라에도 들라의 맘도 있죠. 들라에도 마음 네. 아픈 캐릭터잖아요. 들라에 불쌍하지. 그러니까. 들라이를 랭보가 웃긴다는 게 뭐냐면 랭보가 베를린한테 자기를 어떻게 버리고 하냐고 막 쌩 난리를 부르는데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들라이는 쳐다도 안 항상 봐요. 옆에 있었으면 들라에는 그쵸. 야, 정합시다. 피디님 누구 맘? 저는 랭보맘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랭보는 잘못한 게 없다? 잘못한 게 있긴 하지만 음. 그래도 약간 저 천재가 이해가 되는 면도 있다. 우리 편집장님은 아, 어렵네요. 저는 들라이가 가장 좀 그래요. 딱합니다. 네. 편집장님이랑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랭보 좀 못됐어. 베를린도 끝까지 흔들리지 말았어야지. 그게 나오는 대사처럼 랭보가 악마입니다. 천재성을 가졌지만 현실 감각은 없는 요즘 말로 머릿속이 꽃밭 같은 사람이랄까?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갈린다는데 저는 랭보보다 베를린에게 감정이입됐어요. 아니 방금 베를린이 쓰레기였다고 막 그러면서 두 사람의 인생은 아름답지 않지만 두 사람의 작품으로 대사가 만들어진 넘버는 서정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저랑 약간 비슷한 결의 어떤 감상평을 느끼셨나 봐요. 근데 확실한 건 영화를 보고 나서 공연을 보면 공연을 보시는데 이해는 훨씬 더 빠르실 것 같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어요. 네. 하나 더 읽어주시죠. 시즌마다 공감되는 캐릭터가 달라지는 신기한 작품이에요. 윤수호 배우 보면 랭보가 환생하는 것 같다는데 정말 랭보가 무대 위에 있네요. 실제 랭보를 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윤수호 배우는 랭보 그 자체예요. 그리고 랭보는 벤츠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베를린느가 벤츠였지만 이번 시즌에는 랭보가 벤츠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똥 싸가고 벤츠 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 벤츠남이래요. 왜? 특히 김종구 배우가 연기하는 베를렌느를 보면은 네. 램보가 다 벤츠처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야? 김종구 때문에 여기 그 베를린이 랭보들이 더 나쁘게 보이는 건가? 더 베를린이 나쁜? 더 나쁘게 보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베를렌의 랭보를 갈 수 조금 있는 더- 길을 조금 닦아주고 앞길을 잡아주는 사람처럼 보인대요. 김종구 베를렌이 김종구 베를렌과 연기하는 랭보를 보면 이해 못했어요. 랭보는 제작사 라이브가 윤희경 작가에게 시인 랭보를 뮤지컬 하는데 대본을 써보라고 제안하면서 탄생하게 된 작품이고요. 아. 이 작품으로 윤희경 작가는 그 뮤지컬계에 입봉했습니다.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초연 첫 공연 전에 그 2018년 SMF 스타라이트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뮤지컬 넘버를 최초로 공개했어요. 이때 공개된 넘버가 하얀 달, 높은 탑의 노래, 감각이라는 이 두 곡을 먼저 공개했습니다. 네, 좀 요거 이례적이라면 이례적이죠. 대단하죠. 이거 뭐 그 민찬홍 작곡가 작품이잖아요. 네. 예. 성종환 연출과 예. 가찬홍 그러면서 예. 민찬홍 작곡가랑 정동아 배우랑 그때 저희 해공이 나와서 소고기 사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 샀는데 소고기를 사게 되게 된 그때 이유는 이제 뭐예요? 방송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슈퍼챗을 많이 쌓았고 스포츠에서 해공이 받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근데 왜 소고기는 를 두 분이 사요? 내가 영수님이? 내가 민찬홍 작곡가랑 정동아 배우한테 소고기를 사야 되는데 아직 안 샀다고요. 연락 오면 살게요. 살 마음도 있긴 하셨던 있죠. 거죠? 네. 네, 지금도 네. 있습니다. 네. 네. 바쁘니까 연락이 없으니까 뭐, 예, 뭐 제가 굳이 연락해서 소고기 먹자고. 연락해야 되는데 네. 진짜. 얘기해 주세요. 이번 시즌 배우들. 이번 시즌 배우들 네. 랭보 우리 박정원, 정욱진, 윤소. 랭보 근데 랭보 결이 박정원, 정욱진, 윤소. 저 이게 원래 알고 다르 있던 보이죠. 배우들로 생각하면 좀 다 다른 느낌? 예. 그리고 베를렌 역할에는 김종구, 정상윤, 김경수, 김지철. 우리 정상윤 배우는 윤소 배우도 그렇고 초연부터 계속 했었던 배우들. 그죠? 그리고 들라의 역할에는 문경초, 조훈, 정지우. 이렇게 총 10분의 배우분들이 캐스팅돼서 연기를 하고 계시고 아까 제가 윤소, 정상윤 배우 얘기했는데 김종구 배우도 초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윤소 배우가 길거리에서 만나서 저한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제가 해공 어워즈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분기별로. 본인이 안 들었다고 얘기하니까는 본인이 안 들었나? 본인이 들었는데 1등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형님 제가 랭보를 연말에 하는데 랭보를 1등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오, 네. 자신이 넘치셨나 봐요. 네. 오. 그래서 다 하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 아니 근데 그래요? 영수님 그 소호 씨를 길에서 자주 마주치시네요. 지난번에도 그 마타리 이후에 윤소 배우가 내가 담배 피러 나와 있으면은 쓱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그러면은 보면서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눈썹밖에 안 보여요. 야, 넌 눈썹이 진짜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문신했어요. 그래서 내가 문신? 그러면은 태어날 때부터 문신이 돼서 나왔어요. 뭐 이런 얘기.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해갖고 근데 또 윤소 배우가 농담하는데 안 웃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농담이다. 뭐 배꼽 잡고 배꼽 어디냐 그러면서 껄껄껄거리면서 아이쿠 배야 막 이렇게 또 예, 서로 응원해주면서 예, 그렇습니다. 윤소 배우를 자주 만나요. 예. 박정원 배우는 그래도 대학로에서 자주 만났었는데 멀리서 봐도 요즘 계절에 보면은 이제 추리닝 밖으로 양말 끄집어내고 신는 예, 박정원 배우 패션, 예, 만나고 있는데 요즘 패션 요즘 많이 그렇게 하니까 예. 요즘에는 그 바쁜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정욱진 배우는 최근에 이제 데뷔 몇 주년을 맞이해서 그 홈스테드 대학로에 있는 카페에서 팬분들이 이벤트 같은 거 하고 있고요. 김종구 배우는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소식 모르겠고요. 정상윤 배우 시데리오스 얼마 전에 잘 마치고 갔습니다. 김경수 해화로운 공연생활 어워즈에서 늘 거의 표를 독차지하고 있는 예, 끊임없는 활동. 김지철 배우 저한테는 젊음의 행진의 안경테였는데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요즘 연락이 안 됩니다. 잘 살고 있죠. 결혼생활도 잘하고 있고. 문경초 배우 미아파밀리아 열심히 하고 있고 문경초 배우 볼 때마다 약간 제가 그냥 선입견인데 좀 까맣고 굉장히 탄탄한 근육질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노래를 부르면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좀 신기한 배우. 조훈 배우. 키가 점점 자라는 것 같습니다. 정지우 배우 별 소식 못 들어봤습니다. 네. 이상 랭보 배우 소식통이었습니다. 통통통. 자, 이렇게 랭보 얘기 맞춰볼까요? 네. 저희는 목요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공연 후기 나누시고 싶은 분들 이메일 뮤지컬 _도라도라 네이버닷컴이나 이뮤 공식 트위터 계정 뮤지컬 도라도라로 후기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럴 거면 뮤지컬은 SBS 팟캐스트, 유튜브 계정 스파트, SBS 라디오 앱 고릴라,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 팟빵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럴 거면 뮤지컬!